저는 광주의 대자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현재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예린입니다. 아무래도 팀 이름이 연금수급자팀이고 그리고 회사 이름이 연금공단인 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이 적정하게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의 신가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과를 진학한 후에 지금은 다시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경민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역관리단 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선로의 유지보수이고 구조물의 유지보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일단은 특성화고 진학 생각이 없이 그냥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체육대회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급식실도 제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먼저 먹고 다들 그러셨죠? 그쵸.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저희 엄마랑 저희 오빠가 저를 앉혀놓고 특성화고에 진학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저희 오빠가 저보다 2살 위인데 특성화고에 이미 진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특성화고에 티에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오빠가 실제로 겪은 생활을 다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저도 가가지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무용을 전공했었는데 이제 예고에 진학하기 힘들게 되면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무용을 그만두게 됐는데 중학교 1, 2학년 때 그리고 그 예전부터 공부를 해왔던 게 없으니까 인문계를 가기에는 그 수업 진도나 이런 걸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다가 이제 나도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보자 해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 중에서도 기계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왕이면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특성화고를 가는 김에 조금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걸 해보자 라는 생각에 좀 특별한 과들만 찾아봤었고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계과를 졸업하셨는데 아버지랑 좀 공통적인 분야도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고자 해서 기계과에 진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보통 학생들과 똑같이 그냥 뭐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게 항상 공부도 하고 놀 것도 놀고 살아왔었는데 이 공부라는 것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뭔가 저만의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고 싶어서 특성화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성화고 중에서도 여러 과를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목과가 저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라고 생각해서 토목과를 선택해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1학년 때 반에서 거의 10등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특성화고 진학을 하니까 제가 평소에 배우는 막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선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회계도 새롭게 배우고 그리고 막 상업 이런 것도 새롭게 배우니까 저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절대 높은 편이 아니라 중간쯤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또 저만의 공부법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한 3학년쯤 돼서는 그래도 높은 성적을 얻게 됐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내신이 52%였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제가 처음 공부를 하고 처음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1등이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생각하면서 3년 동안 계속 과 1, 2등 하면서 그런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막 이제 1, 2등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시험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본 시험에서 1등이란 걸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적을 높여보자라는 그런 열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1등까지는 못했는데 저는 100명이 있었는데 기계과가 그중에 제가 처음으로 받은
얻은 등수가 5등이었는데 그때 오는 성취감이 좀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똑같은데 똑같이 그때 기억으로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나는 뭘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자신감도 많이 얻고 그래가지고 그 기억으로 계속 3년 내내 좀 높은 등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다들 경쟁 같은 거 하셨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도 자격증 개수나 아니면은 누가 더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이런 서로 라이벌 의식이 꽤 있었는데 그 자격증이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일정 점수만 넘으면은 모두 다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성적보다는 자격증은 서로 진짜 막 흔히 말해 대학교에서는 족보라고나 하죠. 족보를 막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고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기능사를 10개 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학교 발명 관련 동아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발명에 관심이 있고 또 기계에 관련된 모든 것에 흥미를 정말 제대로 느끼는 친구였어서 그 친구가 동아리 활동을 정말 재밌게 하고 그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기능사도 같이 연습하고 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특성화고가 정말 적합한 곳일까? 라는 생각을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 10개 딴 친구야, 지금 넌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심심하면 우리 학교에 한번 놀러와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좋은 말 꼭 해주고 어떻게 자격증 10개 땄는지 꼭 말해주고 갔으면 좋겠다. 난 1학년 때는 저는 열심히 놀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학년 돼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주로 해가지고 제가 가진 자격증의 90%는 다 2학년 때 방과후 수업에 맞춰서 딴 거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1월 달부터 열심히 NCS라는 필기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도 하면서 3학년 때부터 열심히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서 7월 1일자로 네,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 1년이 됐습니다. NCS 공부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강의도 찾아봤고 또한 그 카카오톡에 이제 그 또 NCS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오픈 채팅방 그런 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NCS 준비를 했고 또 이제 면접은 실제로 이제 취업한 저희 선배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사가 되는 건 어떻겠냐? 근데 대학에 한번 진학해 보아라. 이러한 길도 있다. 라고 이제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게 되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해서 이제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오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친구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편견이 없이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런 편견, 남들의 시선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특성화고니까 내 친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특성화고로 꼭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 때 자기의 성적이 낮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것이고 저도 그랬는데 이 특성화고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첫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자기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도 이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저의 경험을 빗삼아서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와, 하트 하트 하트. 우와.